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정신 분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성찰하는 힘, 즉 지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이나 흠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났을 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어떻게든 사과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데에 몰두합니다. 그 상황에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에만 골몰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 거짓 사과를 이용해 사람들을 농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들은 무조건 사과를 안 한다. 사과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암튼 이들은 사과하기를 무척 싫어해요. 자기를 성찰하는 힘, 즉 지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떤 말로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이 사람들이 단체로 어디 가서 배워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 사용하는 말들, 즉 그들의 전형적인 변명을 총 10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네가 잘만 행동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네가 좀 잘했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네가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모든 게 괜찮았을 거라고. 네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의 생각대로, 너의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겪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상대에게 굴복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상대 탓으로 돌리기 시작해요. 따라서 다 너의 잘못이야 라는 말을 아주 다양한 버전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 이유가 있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그 어떤 이유도 용납하지 않거든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대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와 똑같은 태도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상대방이 황당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상대방의 아주 작고 사소한 잘못에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비난하다가 자기 잘못은 아무리 크고 거대해도 갑자기 모든 것을 덮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자상한 표정과 말투를 사용하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세 번째, 피해당한 건 바로 나야.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마치 가정폭력을 일으킨 사람이 경찰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들은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해요. 자기 자신은 절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으로 진짜 피해를 입은 것은 상대방인데 졸지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번째, 나 원래 이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어쩔 거야. 내가 난데 왜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들의 특권 의식이 발현되는 부분이죠. 딴 사람들은 안 되지만 나는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죠. 상대가 자신과 똑같이 행동했을 때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난리를 치고 비난하면서 말이에요. 다섯 번째, 문제없는 커플은 없어. 문제없는 관계는 없어. 남들도 다 싸우고 살아 라는 말로 문제를 축소시키려 듭니다. 자신이 저지른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늘 일어나는 흔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남들은 이런 일이 생겨도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갈등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건데 유독 자기 자신이 잘못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상대의 작은 흠을 비난할 때는 없는 증거도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심하게 부풀리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든 축소시켜 표현하고 그냥 없던 일로 만들고 싶어 하죠. 여섯 번째, 너 내가 부러운 거지? 너 지금 나 질투하니? 내가 그렇게 부러워? 라는 식으로 되묻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상황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상대방이 아주 단순한 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너 어제 어디 있었어? 내가 문자 여러 번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 라는 말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한다거나 혹은 그 주제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면 솔직하게 다른 이야기 하자는 식으로 주제를 전환시킬 수 있죠.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의 경우에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상대 탓을 하고 제대로 된 적절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의 잘못으로 바로 주제를 전환시키는데 그 방식이 정말 비열하죠. 7번째, 또 시작이다. 또 그 소리야? 제발 했던 말 또 하고 하지 좀 마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상대방이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매번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일으키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상대방을 탓하고 있는 거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관찰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여기서도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 보기에 만만한 상대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해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몰고 가며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제발 좀 그만해 라는 말로 상대의 입을 막으려 들 거예요. 8번째, 나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눈앞에서 할 말은 한다고. 나는 가식적인 걸 굉장히 싫어해. 내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난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인데 네가 마음이 좁고 나약해 빠져서 내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라고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 말들의 속뜻은 다음과 같아요. 너의 기분이 상하든 말든 난 아무 상관없어. 그저 내 부정적인 감정을 너한테 전가시켰으면 그걸로 끝인 거야.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든 아무리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도 절대 솔직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야 해. 결국 이 모든 말들은 나한테 문제 있다는 소리 하지 마 라는 뜻을 여러 다른 문장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9번째,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런 문제 없었어. 너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 없었어. 너하고 있을 때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내 인생은 너만 아니면 참 이상적일 텐데 너 하나가 내 인생의 문제덩어리야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상대를 비난하고 멸시해도 상대는 자기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는 말이에요. 상대는 자신에게 조종당하는 호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떠나가지 않을 거고 자신의 행동을 문제 삼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는 말인 거죠. 그만큼 상대를 자기 아래로 보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고 곁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이용합니다. 10번째, 너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들은 상대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잘 끌어들이고 잘 이용합니다. 나름 삼각화 기법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비교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보이게끔 말하는데 상대에게 죄책감을 안기고 이를 이용해 상대를 조종하려 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내 주변 그 누구도 너만큼 열등한 사람은 없어. 너는 서열상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대들지 마. 나를 포함해 모두가 다 너보다 나은 사람들이야.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들이라고. 우리 대부분은 다 결핍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향상되어야 할 부분,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있죠. 따라서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늘 무언가를 공부하고 배우는 데에 힘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 한 가지 단순한 지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물론 학교나 사회에서 혹은 책을 통해 이 내용을 배우긴 배웠을 거예요. 반성이 무엇인지, 자기 성찰이 무슨 뜻인지는 그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반성이나 자기 성찰을 그저 판타지 소설 속에 나오는 마법 주문처럼 알고 있을 뿐이에요. 아주 비현실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성을 할수록 나 스스로가 발전되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자기 삶에 적용시키지는 못하는 거죠. 따라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사과해야 할 시점에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데에만 몰두합니다. 자기 성찰은 불가능하면서 자기 합리화에만 치중하는 이 나르시시스트들로 인해 힘든 가운데 놓여 있다면 제 채널의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그들의 실체와 대처법에 대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